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지금 계산 작업하고 나왔죠. 이 계산 작업이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총 5문제가 나옵니다. 해서 한 문제당 8점씩이요. 자, 얘는 이제 계산 작업이라는 시트가 따로 있어요. 그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있죠. 계산 작업 시트 왔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표 1번도 있고요. 표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니까 이제 표 5번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여러 개 또 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 그럼 지금 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빈칸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계산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1과목이 있고 2과목이 있고 3과목이 있대요. 자, 여기 보니까 1, 2, 3과목하고 여기 전부 다 점수가 쭉쭉 들어있죠. 이 1과목, 2과목, 3과목 점수가 모두 60점 이상인 그 응시자 수, 그걸 이제 뒤에 11번 셀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뒤에 11번이 지금 요 빈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세 과목 모두 다 6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 인원수를 세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원수를 세야 되는데 지금 문제 보니까 average if s라는 함수가 나왔고요. count if s 함수가 나왔고 sum if s가 나왔고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이런 함수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이제 골라서 써라 그거죠. 그러면 세 가지 함수를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우리한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골라서 우리가 사용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M%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은 응시자 수를 먼저 구하고 그 응시자 수가 이제 나오면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포함해서 표시해라.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다 그러면 3명하고 명이라는 글자까지 붙이래요. 그럼 우리가 응시자 수를 먼저 우리가 count if s로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일 때 M%요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쓸 때 이제 이만큼에서 60점 이상 찾아라. 그 다음에 이만큼에서 이제 6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 다음에 3과목 이만큼에서 또 6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그 인원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average if s 같은 경우는 이제 average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평균 구할 때 쓰는 거고요. count 그랬으니까 count는 이제 인원수, 개수, 그 이제 구해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um if s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sum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얘는 이제 합을 구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인원수, 응시자 수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count if s 좀 보자고요. 자,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맨 앞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우리 범위 지정해 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또 그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컴마 찍어주고 만약에 세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조건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주면 돼요. 또 네 번째 게 있다 그럼 또 뒤에다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건 범위 지정해주고 또 쌍따옴표 찍어서 우리가 조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 쭉쭉쭉 우리가 작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것들의 이제 개수를 세주세요. 그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count if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if s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범위요. 이 범위에서 컴마 뭐 찾아라? 크거나 같다 60에서 60점 이상인 거 찾아라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또 크거나 같다 60에서 6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또 컴마 찍어주고 세 번째 조건이요.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거나 같다 6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건 다 썼어요. 조건 범위도 쓰고 조건도 쓰고 세 개씩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고 맨 뒤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5명 있다. 그렇게 해서 5하고
그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3명이다 그랬을 때 3명하고 명이라는 글자를 뒤에다가 붙이라 그랬죠. 그때 이제 우리가 n% 요 연산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요 count if s하고 쓴 거 있죠. 이식 맨 뒤에 가서 우리가 n%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이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명하고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제 5명 하고 요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번 문제 풀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쓴 게 우리 첫 번째 조건 범위요. 이 범위에서 60점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요. 두 번째 이 조건 범위에서 60점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 범위, 이 범위에서 60점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셀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값이 나오면 그 결과값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count if s는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요. 해서 이 조건 범위요. 첫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두 번째 조건 범위 쭉 잡아주고 이 범위에서 또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달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 범위 쭉 잡아주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달라.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조건 범위가 있다면 네 번째 조건 범위 쓰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번째, 6번째, 7번째 하고 쭉쭉쭉 계속해서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형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2번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최우수상이다. 두 번째로 높은 학생은 우수상이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은 전부 다 이제 공백으로 수상 내역에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표 2번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표 2번 좀 보자고요. 자,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다가 수상 내역하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점수가 아예 3번에서 아예 11번 요 셀에 들어있는데 이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지금 97점짜리가 있죠. 그래서 이 97점은 수상 내역에다가 우리가 최우수상, 가장 높은 학생은 최우수상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높은 학생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게 우리 95점짜리죠. 그래서 이 95점, 이 학생은 수상 내역에다가 이제 우수상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싹 다 이제 공백이 수상 내역에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높은 거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거를 찾아야 돼요. 그때 이제 찾을 때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범위 지정해놓고 그리고 라지에서 이만큼 범위 지정하고 1이라고 쓰게 되면 제일 높은 사람 그 점수가 나올 거고 우리가 라지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 점수를 싹 다 범위 지정한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95점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그렇게 이제 점수를 구해요.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if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if를 몇 번 써줘야 돼요. 일단은 가장 높은 학생 먼저 찾아야죠. 가장 높은 점수랑 똑같냐? 그거 이제 하나 물어보고 가장 높은 학생이랑 점수가 똑같으면 최우상이라고 출력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학생 찾았으면 우수상이라고 출력해라. 근데 최우수상도 아니래요. 우수상도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뭐란 얘기예요? 공백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출력할 게 지금 최우상을 출력하든 우수상을 출력하든 공백을 출력하든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if문을 두 번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라지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우리 라지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몇 번째인지 번째를 우리가 찍어주면 되죠. 내가 만약에 그 뒤에다가 번째에다가 1하고 쓰게 되면 이 범위, 내가 지금 지정한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값 찾아주세요. 그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숫자 1이 아니라 만약에 3이라고 썼다.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들 중에서 세 번째로 라지, 큰 값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2라고 쓰게 되면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라지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이 점수들 중에서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큰 거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는이라고 쓰고 우리 라지 함수 써주면 되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컴마 1 가장 큰 값 구해주세요. 그렇게 쓰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했더니 97점 하고 나왔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식에서 내가 두 번째로 큰 값 찾겠다 그러면 요 숫자만 이제 2로 고쳐주면 되겠죠. 2로 고치고 나서 엔터를 빵 하고 쳤더니 95점이 두 번째로 큰 값 맞잖아요. 그래서 95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가장 큰 점수 1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요 라지라고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if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만약에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라지하고 아까 쓴 거 그거 붙여넣기 한 거예요.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놓고 지금 가장 큰 점수, 가장 높은 점수 1등의 점수 찾은 거죠. 이거랑 똑같냐? 뭐가? 지금 이 첫 번째 사람의 점수가 가장 큰 값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고 나서 만약에 똑같다면, 만약에 가장 큰 점수랑 똑같으면 1등이라는 얘기죠. 1등이니까 뭐라고 출력해주면 돼요? 최우수상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근데 만약에 최우상이 아니다. 1등이 아니다. 가장 큰 점수랑 달라요. 다르면 2등 점수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if요. 다시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라지에서 아까 쓴 거 있죠. 그거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요 번째를 2로 고쳐주면 되겠죠. 2로 고치게 되면 이제 2등 점수 찾아라 그거잖아요. 여기는 1이라고 썼으니까 1등 점수 찾아라 그거고 여기서는 2라고 썼으니까 2등 점수 찾아라. 2등 점수 구해주세요. 그거 구한 거랑 지금 이 첫 번째 사람의 점수가 똑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똑같다 하면 이제 2등이란 얘기니까 뭐라고 출력해라? 우수상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1등 점수랑도 안 똑같아. 2등 점수랑도 안 똑같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학생이 되는 거죠. 나머지 학생은 전부 다 이제 빈 공백으로 출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쌍따옴표 2개 땅땅 하고 이렇게 2번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if 함수를 2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가로 2번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지금 1등은 여기 있고 2등이 여기 있잖아요. 요 두 칸만 최우상이다 우수상이다 그렇게 나오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빈 칸이 나오면 돼요. 해서 지금 여기다 식 쓰고 엔터 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내가 틀렸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빈 공백이 출력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채우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채우기를 쭉 하게 되면 이제 결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97점은 최우상이다. 그 다음에 95점은 우수상이다. 그러고 나왔는데 왜 이상하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거 채우기 핸들 할 때 지금 이곳에다 쓴 식들이 있죠. 이런 식에서 우리가 사용한 셀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되는지 변하면 안 되는지 그거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1등의 점수를 구하든 2등의 점수를 구하든 우리는 이 점수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무조건 구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서 이 1등 점수 구하는 이 범위, 2등 점수 구하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전부 다 달러를 붙여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맨 밑에 지금 우리 채우기 했으니까 맨 밑에 여기 내려가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범위에서 지금 여기 파랗게 잡혀있는 이 범위 있죠? 이만큼에서 가장 큰 값 찾아주세요. 두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셀 주소가 변한 거예요. 채우기를 했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라지라는 그 함수에서 사용한 그 범위,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F4번 땅 눌러서 지금처럼 절대 참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첫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사람의 그 점수가 가장 큰 점수랑 똑같냐, 두 번째로 큰 점수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두 번째 사람의 점수를 가지고 해야죠. 세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세 번째 점수 얘를 가지고 하는 거고, 네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97점 얘를 가지고 해야죠. 그 밑에 사람 거 계산할 때는 93점 이거 가지고 해야죠. 해서 여기서 사용한 요 i의 3번이라는 요 주소는 변해야 된다, 변하면 안 된다? 변해야 되더라, 계속.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처럼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고, 여기서 라지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이 범위는 변하지 않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치우겐들을 쭉쭉쭉 해주면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나옵니다. 해서 지금 제가 여기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값 찾아주세요. 두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라지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라지 함수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 점수랑 이제 i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똑같은지 비교해달라.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1등이란 얘기니까 그 사람한테 최우수상하고 표시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등 점수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고 2등 점수랑 똑같으면 우수상이라고 출력해달라. 최우수상도 아니고 우수상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식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표 3번에 잘해요. 자, 일단 표 3번부터 보자고요. 자, 표 3번 보니까 지금처럼 표 3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처럼 뭐 회원명도 있고 주요 번호도 있고 가입 연도도 있고 성별도 있는데 성별이 전부 다 이제 빈칸으로 돼 있어요. 이 성별을 이제 계산하라는 그 문제인 것 같대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주요 번호가 있대요. 주요 번호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주요 번호에서 8번째 자리에 그 문자가 그랬습니다. 8번째 자리다. 그럼 지금 요 문자 얘기하는 거죠. 자, 요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면 여자. 그거를 성별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거요. 그래서 우리 주요 번호에서 요 자리에 써져 있는 요 문자가 우리 성별을 나타내는 거고 그때 1이나 3이면 남자다, 2나 4면 여자다. 그거죠. 그거를 이제 추즈란 함수랑 미드란 함수 이 두 개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 풀어라. 그거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요 번호에서 우리가 요 자리의 값 8번째에 있는 이 자리의 값을 우리가 꺼내와야 돼요. 꺼내올 때 이제 미드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꺼내온 걸 가지고 이제 추즈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묶어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요게 이제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미드 함수 가지고 요거 먼저 꺼내오자고요.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미드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 주요 번호에서 몇 번째부터 8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몇 개 가지고 와라. 한 개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요. 그러면 이제 B의 15번 셀이다. 그럼 B의 15번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부터 8번째 자리요. 자, 여기 0, 1, 0 여기까지가 이제 세 자리 그리고 4가 네 번째 자리 0이 5번째 그 다음에 3이 6번째 그 다음에 요 하이픈이 7번째 자리죠. 그리고 8번째가 지금 요 숫자예요. 이 8번째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몇 개 가지고 와라? 한 개 갖다 달라. 그래서 3하고 요게 이제 결값으로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 딱 누르게 되면 3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밑으로 채우기들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별에 해당하는 이 문자를 지금처럼 주는 번호에서 꺼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추즈라는 함수를 묶어서 성별을 이제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추즈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만약에 제가 추즈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컴마 찍고 쌍따옴표 가, 컴마 나,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다, 그 다음에 컴마 쌍따옴표를 묶어서 라 하고 이렇게 쓸게요. 만약에 지금처럼 식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다면 추즈 선택해라. 몇 번째 거? 첫 번째 거 선택해라. 어디에서? 이 뒤에 있는 이 네 개 중에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럼 얘의 결값은 가하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숫자가 1이 아니라 2라고 썼다면 나가 나올 거고요. 3이라고 쓰게 되면 다가 나오고 4라고 쓰게 되면 이제 라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1일 때 가, 2일 때 나, 3일 때 다, 4일 때 라 그렇게 이제 나오게. 그러면 만약에 가나다라가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남녀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남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여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남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여하고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의 숫자가 1이면 이 데이터들 중에서 첫 번째 거 그러면 이제 남하고 얘가 출력되겠죠. 만약에 이 숫자가 2라면 여자가 출력될 거예요. 3이라면 남하고 요게 이제 출력될 거고 4라면 여하고 요게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1쓴 자리 있죠? 1쓴 자리에다가 우리가 미드 함수를 꺼내온 거 그거를 이제 요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뒤에 거는 남녀 하고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미드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바로 추즈 쓰겠습니다. 추즈라고 쓰고 자, 요 미드 번째 거 출력해달라. 미드 번째 나온 그 순번에 있는 거 출력해달라.
자, 만약에 여기서 미드 함수에 나온 게 1이라면 남하고 출력해줘야죠. 그래서 남이라는 건 문자기 때문에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2일 때 이제 여라고 출력해주세요라고 해서 여라는 글자를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컴마 찍어주고 만약에 요 미드 함수에서 꺼내온 게 만약에 3이라면 이제 남이라고 출력해줘야죠. 그래서 남이라고 출력해달라. 그 다음에 그 뒤에 4라면 이제 여하고 출력해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쓰고 나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미드 번째 거 출력해달라. 그때 미드에서 나온 그 결과가 1이면 남 출력해주고 2면 여 출력하고 3이면 남 출력해라. 4면 여 출력해라 해서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3이니까 남하고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채우기 좀 해보자고요. 그 밑에는 2번이니까 2하고 빼왔으니까 얘는 여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1하고 3하고 1하고 1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다 남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2하고 4 써 있으니까 요 밑에 3개는 여하고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전부 다 정상적으로 나왔네요. 자, 제가 여기 3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래서 요 식 좀 보자고요. 자, 아까랑 똑같아요. 미드 번째 거 출력해라. 어디에서? 이 데이터들 중에서. 여기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총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드 번째 나온 게 1이면 이제 남하고 얘가 출력되고 2면 여가 출력될 거고 3이면 남, 4면 여하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에서 하래요. 자, 일단 표 4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지금 표 4번 보니까 표 4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지금 여기 표 4번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부서명도 있고 사업명도 있고 전반기, 후반기, 실적학계하고 이렇게 여러 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부서명이 우리 쭉 들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영업 2부인 그 사원들의 실적의 합계 평균을 IA 26번 셀에다 계산해라. IA 26번 셀이 지금 여기죠. 여기다가 실적 합계가 지금 이곳에 구해져 있는데 이 실적 합계 평균을 구하래요. 근데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이 전체 실적 합계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업 2부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d-average라는 함수 나왔고 dsum도 나왔어요. 그럼 d-average를 써야 돼요? dsum을 써야 돼요? d-average를 써야죠. 왜? 평균 구할 거니까. 그래서 dsum은 아니고요. d-average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적의 합계 평균값을 이제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d-average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d-average가 됐든 dsum이 됐든 dmax가 됐든 dmin이 됐든 d자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d자로 이제 시작하는 그 함수들을 보고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죠.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가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열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전체 범위 잡아라 그러면 이 전체 범위 다 잡아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열 우리가 d-average 지금 쓸 건데 d-average 그러면 평균 구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실적 합계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실적 합계의 평균을 구해라. 해서 실적 합계가 들어있는 그 열을 우리가 찍어주면 돼요. 계산열에다가. 그리고 이제 조건 범위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영업 2부만 대상으로 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따로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때 보면은 조건은 G의25에서 G의26번 이 영역에다가 입력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칸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건 만들 때는 여기 부서명이라는 요 제목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2부 찾을 거니까 영업 2부 데이터 아무거나 얘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이제 영업 2부 거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조건 다 만들어 줬죠. 그러면 좀 이따가 여기다가 d-average라는 함수 쓸 때 그 조건 범위를 우리가 여기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보세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d-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열 잡아줄 거죠. 계산열은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지금 부서명이라는 거는 지금 첫 번째 열에 들어있고 사업명은 두 번째 열에 들어있고 전반기는 세 번째 열에
후반기에는 네 번째 열에, 그 다음에 실적이 학기에는 다섯 번째 열에 들어있죠. 해서 여기 계산 열을 잡아줄 때 5하고 우리가 숫자를 써줘도 돼요.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거, 내가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거에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산 열을 숫자로 쓸 겁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은 내가 여기다 작성했으니까 요 두 칸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영업 2부에 평균 실적이 실적 합계의 평균이 우리 596.6666667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를 읽어보면 평균값 구했죠. 이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되게 만들어라. 만약에 소수점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두 번째 자리 지금 숫자가 5죠. 5는 반올림이 되는 숫자니까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지금 문제에서 반올림을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반올림이 아니라 그냥 소수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올림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나왔다면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반올림 해라 그랬으니까 라운드로 지금 방금 구한 이 D 에버리지로 구한 이 식을 전부 다 우리가 라운드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식에서 D 에버리지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자, 요 D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라고 해서 여기다가 지금처럼 1하고 써주면 돼요. 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하라 했으니까 1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1이라고 쓰게 되면 지가 알아서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요. 반올림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4번 문제도 다 풀었네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D average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했습니다. 평균을 구해놓고 그 평균값을 라운드 반올림해달라.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D average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5하고 여기에 숫자 쓴 게 계산 열이 되는 거고 그 뒤에 지혜 25, 26번 요 셀이 이제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보니까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 좀 보자고요. 자, 표 5번을 보니까 표 5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영어평가표 하고 나왔죠. 자, 이름 있고요. 그리고 1차다, 2차다 하고 이렇게 점수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등급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 문제 보니까 1차하고 2차하고 등급 기준표 이 세 가지를 이용하래요. 자, 1차 점수는 지금 이곳에 쭉 들어있고 그 다음에 2차 점수는 이곳에 쭉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표가 지금 우리 F의 33번부터 H의 36번이요. 지금 요만큼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해라. 그때 평균은 1차와 2차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VLOOKUP하고 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A, B, C, D 하고 요 등급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등급이 결정되는 거는 평균 점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 점수 위에 보니까 평균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평균값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1차, 2차 이 두 가지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평균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평균값을 그렇게 구해놓고 그리고 그 평균값에 해당하는 그 점수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등급을 가져와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표, 등급 기준표라는 거를 우리가 참조할 거죠. 그때 이 평균 점수가 됐든 등급이 됐든 얘네가 들어있을 때 열 단위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열 단위로 이렇게 쭉쭉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요 등급 기준표라는 표를 참조해서 우리가 등급을 가지고 오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1차, 2차 이 점수들의 평균부터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칸부터요. 자, 는이라고 쓰고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쓸게요. 에버리지 쓰고 1차, 2차 점수 둘 다 범위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평균 값이 이렇게 쫙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이 표에서 찾아라. 찾아서 등급을 갖다 달라. 거기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VLOOKUP 쓰라고 나는데 VLOOKUP 함수는 어떻게 생겼나 그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 됐든 HLOOKUP이 됐든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값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참조 범위 잡아주면 되죠. 참조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무조건 우리가 달러를 붙여서 전부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뭐 써주면 돼요? 그 뒤에다가 행렬 번호 써주면 되죠.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 행렬 번호 써주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VLOOKUP이니까 열번호를 쓰는 거죠. 만약에 이게 VLOOKUP이 아니라 만약에 HLOOKUP이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제 행번호 써주는 거죠. 그래서 HLOOKUP, VLOOKUP은 생김새가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고 함수 이름이 바뀌면 행렬 번호, 행인지 열인지 그 번호 그것만 이제 바뀌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때 옵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옵션으로 true 값을 쓸 때가 있고 false를 쓸 때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true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옵션을 쓸 때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 얘는 어떤 값을 찾아라?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근사값을 찾아라. 그거죠. 근사값을 찾아달라. 그거고 true 말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또 false가 있죠. false라고 우리가 쓰게 되면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거죠. 그래서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때 찾을 때 이 옵션에 따라서 근사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하든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82.5가 첫 번째 사람의 평균값이죠. 그 평균값이랑 똑같은 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범위에는 82.5라는 그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을 참조 범위를 잡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 82.5에 해당하는 거를 이 표에서 찾아요. 찾아서 우리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가요?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가야죠. 내가 만약에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어요. 그리고 82.5로 찾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열이고 여기가 두 번째 열이죠.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열이죠. 우리는 여기다가 등급을 가져갈 거니까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행렬 번호를 3으로 그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요 에버리지라고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VLOOKUP이요. 그래서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찾을 값, 뭘 찾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아까 좀 전에 구했던 그 평균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무조건 F4번 눌러서 달러 붙이더라.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등급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옵션은 우리가 근사값으로 찾을 거라 생략하고 그냥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우리 V두고 가로만 닫아주면 되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얘는 이제 B등급이래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53점이니까 우리 D등급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A등급이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87점이니까 B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우리 C등급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우리 D등급이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A등급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 C등급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93점이니까 A등급 나오고 그 밑에는 89점이니까 우리 B등급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등급도 다 맞게 결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이렇게 썼어요. 해서 우리가 평균값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놓고 그 평균값에 해당하는 거를 이 참조 범위에서 구해달라. 구해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급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까지 이제 다 같이 풀어봤죠.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어요.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함수,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그 다음에 hlookup, vlookup 요 함수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즈라는 요 함수도 자주 나오고요. 우리 라지다, 뭐 countIfs다 이런 함수 자주 나와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써놓은 요 함수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런 거 이제 countIfs 어떻게 쓰지? 사용법이 생각이 안 나.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데이터베이스 함수 얘는 안 빠지고 나와요. 안 빠지고. 그러면 맨 처음에 함수 이름 쓰자마자 뭐 찍는지 알아야 뭐 내가 식을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hlookup, vlookup도 무조건 나와요. 해서 이런 함수들의 사용법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형식이요. 자, 그럼 이 계산 작업도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쭉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시고 만약에 이런 형식을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이거 먼저 외우세요. 이거 먼저. 아직까지 이거 vlookup이 됐든 뭐 뒤에 에버리지가 됐든 이런 거 사용법도 잘 모르는데 그냥 다음 문제 풀어야지.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갔을 때 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고 hlookup, vlookup 함수가 나왔는데 그때 또 사용법을 모르면 또 책을 찾아보거나 또 찾아보고 또 식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책을 보고 쓰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로 문제 풀어야 돼요. 아직까지 이 형식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외우고 다음 거 문제 풀러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계산 작업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계산 작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요. 계산 작업을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형식 일단 외우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나온다면 그냥 외워서도 풀 수 있겠지만 이거는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럼 문제를 읽고 빨리 이해를 해서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빨리빨리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그런 응용하는 능력이 이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을 잘하는 방법은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풀었던 것도 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